어저께 한동훈 출판기념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뭐 예. 상당히 뭐 책이 많이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한동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책이 뭐 10만 부 정도 팔릴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이 지금 뭔가 좀 기세를 얻어서 좀 이렇게 진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는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것도 아까 언론에 대한 평가와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대통령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그동안의 한계점들이 너무나도 많고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역할로 누릴 건 다 누렸다가 이 개헌 국면에서 일부 평가를 받는다는 거 외에는 이분에 대해서 더 평가할 게 없어요. 정치인의 역량으로 놓고 보면 빵점입니다. 근데 지금 인기는 있어가지고 최근 10만 부 팔면 그건 대단한 인기죠. 근데 거기까지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대선 주자가 전 되기도 어렵지만 된다고 해도 별로 저는 큰 정치적 영향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별로 유의미한 카드가 아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유의미하지 않지만 어쨌든 뛰어들었으니까 경선을 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어제 100분 토론에서 바로 디스를 놓긴 했지만 마지막에 후보가 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김문수가 되든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국힘 쪽에 있는 후보들은 원팀을 만들어서 대선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분위기로 보면. 그러니까 어렵겠죠. 네. 안 되는 거죠. 어렵겠죠. 이게 한동훈도 그래서 계산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책 낸 걸 보니까는 계산이 영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팀이 된다라는 전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한동훈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을 수 있을까? 네. 그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책의 내용은 결국은. 왜냐하면 배신자 프레임은 확정된 상황에서 왜냐하면 계엄을 해제했고 본인이 계엄을 해제하는데 이제 일조했고 그다음에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어쨌든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 대표 인생의 여러 가지 지점에서 비판받을 일이 굉장히 많고 검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잘못한 일이 많지만은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잘한 부분이에요. 계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일부 역할을 하고 그거는 잘한 부분이지만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면 본인의 양심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거듭났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여기서 내가 고민한 결과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걸 밝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책의 내용은 뭐냐? 책의 내용이 아주 황당합니다. 책의 내용이 황당해요. 뭐냐? 내가 그렇게 윤석열에게 굉장한 미안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엄을 해제하는 데 역할을 하고 윤석열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이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재명의 계엄을 우리가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계엄을 먼저 해제를 해가지고 정당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러한 일을 한 것이다. 뭐 이런 류의 논리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 지금 경선에서 자기를 배신자로 딱 찍어놓은 그러한 강성 지지층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갖고 오면서 결국 이재명 상대할 사람은 나 아니냐? 내가 제일 잘 싸우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강조하려고 요걸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팬층을 일정 정도 복구하는데 요거를 상당히 이제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과 함께 배신자 프레임을 약화시키려는 건데 그러나 겨우 그 정도 논리로 배신자 프레임을 지울 수도 없는 것이고요. 홍준표 시장 얘기를 했지만 당장 먹잇감이거든요. 당장 이 윤석열 팬층의 이 표심을 노리는 사람들은 한동훈이 나오는 순간 한동훈 때려가지고 한동훈한테 열심히 배신자 얘기를 해가지고 한동훈 배신자를 때리는 나를 굉장히 부각시켜야겠다. 내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만세를 부르짖지는 않더라도 한동훈을 때리는 모습을 연출해가지고 내가 간접적으로 어쨌든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을 때리니까 결국은 윤석열과 동일 포지션에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원팀이라든가 이런 기조가 되겠습니까? 한동훈 지지층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한동훈 지지층 떨어져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분열하는 것이고 이렇게 산산조각 난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분화와 분열을 좀 구별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은 분화입니다. 분화. 당이 갈라지는 듯한 분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분화일 때는 MB도 정권 잡았고 박근혜도 정권을 잡았어요. 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지금 한동훈 정도의 저는 인기 기반이 아니고 어떤 세력적 분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되면 그 양이 되면 이건 분화로서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은 분화가 아니라 분열입니다. 분열.
근데 분열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 아마 날이 갈수록 급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지지자들이.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인기 기반이니까 뭐 엄청 될 것처럼 저렇게 되잖아요. 반기문도 그랬습니다. 될 것 같은 사람들 모여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떤 가치나 철학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윤석열을 반대해서 또 한 번 해먹겠다고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비대위원장 낙하산을 지금 갖다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뭔가 지금 자기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 앞으로 이거 거품 꺼지는데 3달 아니면 꺼집니다. 거품이 꺼지면요,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유의미한 세력으로 안 봅니다. 석 달 안에 꺼진다고 하면은 대선 거품이 끝나고 꺼질 겁니다. 대선 끝나고 꺼진다는 겁니까? 일단 대선까지 완주는 하겠죠. 뭐 네. 경선에서 단일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완주는 하겠지만, 추후에 저 한동훈을 중심으로 모인 세력들이 과연 분화의 과정에서 어떤 덩어리 있는 정치 집단으로 발전될 것이냐, 네. 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알에서 깨어나서 병아리가 되거나 번데기를 벗어서 나방이 돼야 되는데 번데기 상태에서 죽어버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게 왜냐면 정치인이 Y와 하우와 왓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왜 정치하고 누구를 대변한다라는 얘기가 없고요. 하우, 방법론도 없고요. 왓, 뭘 하겠다가 없어요. 그냥 지금도 계엄의 뒷이야기, 내가 겪고 들은 거. 뭐 본인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미 보도가 다 나가가지고. 그냥 한동훈의 입을 통해서 나올 뿐입니다. 별로 새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 why, 어떻게 바꿀 건지, how, 뭘 바꿀 건지, what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성찰하고 채우는 다음에 뭘 하겠다가 나와야지, 나와가지고 맨날 이조 심판론 노래만 부르다가 김건희랑 문자나 주고받고 들키고, 뭡니까 이게? 이게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아요. 총선에서 실패한 프레임 똑같이 들고 한심하죠, 나오는 거지 한심해. 않습니까? 또 이재명 심판론 요거 하면서 김건희가 나한테 문자 보냈어요. 이거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 취임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대선 나오기 전에요, 댓글 그 게시판 한 거 있잖아요. 그 누가 했는지 먼저 밝히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가 조만간 또 나올 겁니다. 게시판 그때 하다가 내란 때문에 싹 묻혔어요. 그거부터 답하고 나와야지. 본인 문제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이제 와서 기회가 오니까 책 많이 팔렸다고 대통령 해보겠다? 아이, 그렇게 치면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다 대통령 해야죠. 완전 재방송인 게, 말씀하신 대로 그 게시판 문제도 만약에 또 말을 하면 그것도 재방송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대위원장 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 하는데 이미 바로 전에 비대위원장 너 해라 시킨 다음에, 시키자마자 바로 너 사퇴, 너 사퇴라고 한 다음에, 아 잘못 알았어, 사퇴하지 마 라고 김건희한테 문자가 와서 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김건희 문자 논란이잖아요. 다 전당대회 때 했던 얘기 아닙니까? 물론 새로운 팩트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김건희 문자 얘기 똑같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뭐 계엄령 선포할 거야. 이게 이제 이재명 심판론이잖아요. 이조 심판론 똑같이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가 이 책의 내용이다. 저도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면, 한동훈 같은 사람이 전 아직도 엘리트 검사 출신의 인식을 못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본인이 검찰 단계에서 언론 주물럭했듯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가소롭고요. 국민 알기를 뭐로 알길래 내란 DNA를 공유하는 저자들이 또 한 번 검사를 앞세워가지고 이 정권을 잡아보겠다라는 저 시도 자체가 너무 가소롭다. 책을 쓰려면은 보수의 종말 정도는 써야 된다. 보수의 종말 신인규 변호사처럼 써야 한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대선 후보 되는 거예요? 국힘은 뭐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홍준표도 요즘 설자를 좀 많이 잃어버렸고, 제가 볼 때는요, 한동훈 지금 저렇게 하더라도 효과 없을 거고, 제가 볼 김문수로 때는요, 갑니까? 오세훈 시장을 일단 예. 밀어붙일 것 같아요.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면서 뭐 예. 아직 유죄냐 이러면서 그냥 우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오세훈으로 밀 것 같고요. 거기에 변수는 이제 김문수죠. 그러니까 김문수와 윤상현이라는 이 장애 보수가 갈라지면 뭐 그건 당연히 오세훈이 되는 거고, 예. 둘이 또 힘을 모아서 한번 오세훈을 치자, 이렇게 된다면은 뭐 그거는 뭐 김문수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열려는 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자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요 지금. 갑자기 이제 윤상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뚝 띄워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말이 되는 게 소년보, 세계로 교회, 그리고 여의도파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자, 극단적인 장외 세력도 분할을 한다. 그랬을 때 김문수가 계속 치고 나가느냐. 오세훈 그러면 뜰 수 있다. 홍준표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홍준표의 좀 존재감이 확 없어졌는데 누가 후보 될 걸로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 주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을 뭐 미는 기류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세훈을 만약에 요게 평소대로의 이제 셈법이면 오세훈이 되는 게 맞죠. 예. 오세훈이 돼야 될 텐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외 변수가 지금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3월 1일 날 큰 집회를 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근데 그 3월 1일 날 하는 집회는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여의도파와 이 광화문파가. 모처럼 같이 하면 그 자리에서 그러면 사실은 여의도파와 광화문파가 사실은 수뇌부가 싸우는 것이지 그 집회에 참가하는 그 뭐 자기들끼리 몇만 명씩 되는 사람들이 다 조직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경선 요이 땅 했을 때 뭐 요이 땅이라는 용어는 죄송한데 정확하게 이쪽 소년보 쪽 몇만 명은 윤상현 찍고 이 광화문파 몇만 명은 김문수 찍고 이런 계산이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 김문수로 쏠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계산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같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김문수가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